안녕하세요. 한의사 노윤주입니다. 이제 폐섬유증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폐섬유증 환자분들 중에 다수의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폐섬유증뿐만 아니라 많은 폐질환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폐병이 있으면 호흡기내과를 가셔야 되고,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소화기내과를 가셔야 되고, 이제 따로따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질환이 별개로 각각으로 존재하는 질환이 아니라 이 질환들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폐섬유증과 역류성 식도염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약제들을 선별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나는 부위는 여기죠. 위장에서 역류를 하는 애가 역류성 식도염이고, 폐섬유증이라는 거는 폐섬유증을 비롯한 폐질환은 여기 인체 상부, 위장보다 위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폐가 이제 단단해지는 거를 섬유증이라고 하는데요. 두 장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뭐 식도랑 기도가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길이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두 병이 같이 일어나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역류성 식도염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위장에서 식도로 뭔가가 역류하네, 역상하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역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열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열은 위로 상행을 하죠. 열이 없는데 이 위장 쪽에서 뭔가가 역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열한 환경이 위장에서 조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이거는 실제로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죠. 아니면 뭐 고량진미 있죠. 기름기가 많고 열이 많은 음식들, 뭐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치킨이나 뭐 육류를 어떻게 이렇게 되게 기름지게 가공한 음식들, 뭐 이런 거를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보양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열을 조장하는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 때 열이라는 이 기운들이, 열독이라는 기운이죠. 이게 자꾸 상부로 치받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고,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위장의 운동성이 느려진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장이 한해지네, 차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차다는 건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위산이 분비가 된 이후로 이게 정체가 돼요. 음식이 잘 안 내려가고 위산도 같이 잘 안 내려가고,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이나 뭐 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세라든지 눕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체위가 변동되거나 아니면은 활동으로 인한 열이 발생했을 때 정체되어 있던 이제 위산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물들이 위로 상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결과적으로 위장의 상태는 열할 수도 있고 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위로 상역을 하기 위해서는 열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중초부에서, 중앙부에서 열이 위로 상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폐 쪽에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열기라는 게 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제 이게 한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비위에서 수국지기를 받으면 폐로 영위기를 전달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위기가 폐로 이제 운하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위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게 허기진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이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밥 숟갈을 입에 넣자마자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이 소화도 되기도 전에 어떤 몸에 기운이나 힘을 넣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영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술이든 뭐 고량진미든 뭐 보양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그게 소화가 되기 전에 어떤 기적으로서 먼저 우선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들이 폐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의 문제가 바로 이제 폐로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또 폐는 한 가지가, 제가 폐는 기운을 수렴하고 숙강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체 상부에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이 기운을 숙강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납기하는
납게 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체의 몸 중에서는 기운을 내릴 수 있는 곳이 폐밖에 없어요. 심장에서 기운을 내릴 수도 없죠. 박동에서 기운을 발산하는 곳이니까. 간에서도 장혈이라는 걸 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운을 내리는 개념은 아니죠. 모으는 개념이고, 여기서 또 기운을 승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기운을 내리는 곳이 폐밖에 없는데, 이 폐에서 기운을 내리지 못하면 위장 쪽은 정상적인 생리를 하려면 음식물을 부숙시켜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린다는 게 기운이 내려가면서 음식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폐에서 숙강이 안 되면 이 기능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병이 폐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이 폐의 병이 위장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고 또 같이 작용을 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뭐 폐섬유증이 생긴 게 아니라 위장에서 이미 역상하고 있는 열이 있었고, 이게 청량하고, 폐는 청량하고 촉촉해야 되죠. 이런 폐에다가 지속적인 자극을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폐의 조직이 마르고, 그리고 경화되고 단단해지는 폐섬유증이라든지 이런 간질성 폐질환들이 발생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폐 기능 자체가 약해진 분들도 폐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리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장에서 이 기운을 내는데, 이 폐 기능이 약하게 되면 이 상황 또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에서 역상을 하게 되고,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발생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실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연구를 한다거나 뭐 같이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임상에서 폐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이 두 질환이 실제로 같이 병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럴 때 특별하게 써줘야 되는 약제들이 있고, 이럴 때 그러면 어떤 약제로 폐와 위장을 같이 치료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환자의 기본 정보예요. 이제 제가 환자분 처음 내원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체질은 태음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셨고, 만성 기침이나 천식은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6, 7년 전에 폐렴이 있었고,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 이후로 입퇴원이 반복됐다. 최근에 2달 전에 입원을 했다가 그리고 퇴원을 하시고 저한테 이제 내원을 해주신 상태였고, 이분은 이제 진단명이 폐 쪽에 기관지 확장증이 있었고, 폐기종이 있었고, 이제 뭐 천식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같이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뭐 폐질환 때문에 저한테 내원을 해주시긴 했지만 둘 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분의 맥상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제가 진맥을 하면서 그려놓은 맥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심, 간, 신, 여기가 폐, 비위, 이제 명문이죠. 하초의 명문인데, 이분의 맥의 가장 특이적인 상황을 보면은 비위맥이랑 폐맥이 같이 위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체 3초도를 그린 건데, 위장에서 위로 치는 맥이 있고 폐에서 위로 치는 맥이 있네가 이 사람의 현재 몸의 상태, 가장 주되게 보이는 몸의 상태고, 간 쪽에서도 살짝 위장이랑 같이 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 맥상으로 제가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몸의 상태가 어떠냐를 그려봤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위장에서 당연히 치고 오르니까 음식이 소화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잘 내려가지 못하네. 그럼 정체되어 있는 위산과 음식물이 위로 역상을 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왜냐면 이분이 맥박수가 빠르거든요. 맥박수가 보통 분들보다 조금 많이 빠른 편이에요. 맥박수가 한 90에서 한 96회 1분에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안정기 상태에서도 흉곽의 심장이 빨리 뛰면서 여기서 열이, 심장에서도 같이 열이 있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 인체의 상황을 보면은 기운이 내려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폐에서도 기운이 뜨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받아들여서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호흡을 내릴 수도 없고, 위장에서도 음식물이나 소화된 거를 내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몸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숨을 들이쉴 수가 없겠죠. 심장이 빨리 뛰는데
폐에서도 숨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되게 헐떡 하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숨을 쉴 때 호흡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분이 어떠냐면은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해서 심장의 열이 더 추동이 돼 버리면 이 열이 폐에서도 치고 오르기 때문에 이 열이 가중이 돼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기침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지가 경련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열이 동반되었을 때 이제 발작성으로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말할 때나 아니면은 계속 열이 오르기 때문에 목 쪽이 열에 의해서 이제 조직들이 메마르겠죠. 그럼 말을 할 때마다 쇳소리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고 기침을 할 때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약으로 해줘야 될 거는 폐에서부터 위장까지를 모두 기운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느냐, 하기시킬 수 있느냐, 이런 약을 처방을 해드려야 이분이 폐도 낫고 위장도 낫고, 그리고 이 둘이 같이 나야 폐만 낫고 위장이 안 나으면 위장에서 치는 열이 또 폐를 손상시키잖아요. 위장 안 낫고 폐는 안 나으면 폐에서 기운이 또 뜨니까 위장에서도 또 기운이 원활하게 내려가는데 방해가 돼서 또 같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폐와 위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 목에 가래양이 굉장히 많다. 열이 계속 오르면 기도에 염증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점액질 분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흰색 점액질 분비가 가래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침이 심하다. 말할 때마다 기침을 한다.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거의 말을 못 하셨고 계속 물을 마시면서 조금씩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기침을 워낙 계속 하셨고요. 가만히 있어도 발작성으로 발생을 한다, 기침이. 그러니까 이미 흉곽에 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활동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처럼 이미 흉곽이 증폭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열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조해지면서 이제 쇳소리가 또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증상은 뭐냐면, 이분이 뭐 가루에 대한 음식도 못 먹고, 그리고 찬 음식도 못 먹고, 이제 맵고 짠 것도 못 먹고, 이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못 먹고,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원 당시에도 실제로 체중이 조금 부족하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근데 몸이 마를수록 이 열은 가중이 돼요. 장작이 부족할수록 열이 그 장작을 태우는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말라 들어가기가 쉬워지고, 또 이 열을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열도 더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체중이 계속 빠지고 부족하다는 거는 이 분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걸 보면은 땀은 나지 않고, 폐기능 환자분들이 땀이 잘 안 나죠. 그리고 뭐 더위를 타고 속이 더부룩하다, 그리고 소화는 양호하다. 조금 드시니까 소화가 양호한 거겠죠. 더부룩한 느낌이 있으니까 음식을 조금 드시니까 소화가 양호한 거고, 그러니까 대변을 2, 3일에 한 번밖에 못 보시잖아요. 보통은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보시는데 음식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몸에 열이 있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 딱딱한 변이 나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얘기를 주로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장이랑 폐에서부터 기운을 내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야 호흡도 편해지고 역류하는 위장도 내려가는 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내리지 하면 시원하고 촉촉하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장과 폐에서 기운을 내려줘야 되고, 폐에서 내려가야 호흡이 편해지고 위장에서 내려가야 음식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선별해야 될 약재들은 위장과 폐에서 기운을 촉촉하게 내릴 수 있는 약을 첫 번째로 선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폐병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착화된 상태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진단명 자체도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기종처럼 이미 이런 병은 이미 이제 폐포가 파괴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포가 이미 파괴됐기 때문에 고착화돼서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폐에서 기운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폐에서 기운을 소통시켜야 된다. 그래야 호흡이 원활해질 수가 있고, 가래도 많기 때문에, 가래라는 게 이제 물이 변성된 거죠.
인체를 구성하는 전기 신수열 중에서 수가 변성된 거를 이제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담이라는 것도 뭐 물이 혼자 변성된 건 아니겠죠. 어떤 기의 작용이 있으니까 기를 따라 움직이는 물이 변성을 받은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열한 자극이 있었죠. 조하고 열한 자극이 있어서 가래가 변성됐네. 이 가래도 이 사람의 목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같이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수라고 표현할게요. 사실은 담이죠. 이런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기운을 내려서 아래쪽에서 모아준다. 왜냐면 연세도 있고 병도 만성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래에서 뺀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래에서 또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폐는 열고 폐에서부터 위장까지는 쭉 내린다가 이 사람의 치료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드린 처방은, 여기에서 선별한 약재가 바로 석고라는 약이고요. 이거 상한론에 많이 나오는 석고죠. 대총육탕, 수총육탕 할 때 이 석고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나라는 약이 또 들어가줘야 돼요. 바나라는 게 기가 수가 변형돼서 그게 고착화된 담을 만들었을 때, 폐에서 그런 가래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제 바나라는 약으로 또 열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위장 쪽에서도 열이 뜨고 간 쪽도 약간 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릴 수 있는 지실, 위장에서 내릴 수 있는 승마는 폐 위에서 시원하게 하기시키는 약이에요. 소통하면서 하기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약은 흉강 쪽을 조금 더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길경이나 후박 같은 약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미자 같은 약으로 밑에서 살짝 잡아주게 되고, 사실 오미자는 심장 쪽에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오미자라는 약은 이제 제가 뭐 기침이 있거나 입이 마르거나 할 때 조금씩 드시라고 하는 이제 한약재죠. 한약재 중에 하나인데, 오미자가 되게 시큼하거든요. 해서 기운을 되게 끌어당겨요. 그래서 심장 쪽에서 기침이 난다는 거는 어쨌든 기가 역상하고, 기가 어쨌든 역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흉강 쪽에서, 빨간색 약이기 때문에 심장 쪽에서 약간은 수렴시키면서도 폐에서 위장에서는 쭉 내려주고, 이제 약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 바나, 후박, 길경, 지실, 승마, 이렇게 오미자. 그래서 약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부터 열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폐 쪽의 증상이 먼저 빨리 낫게 돼요. 우리가 위장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만 폐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병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한약을 드시고 처음에가,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지방에 계시는 분이어서 전화로 상담을 하면 목에서 쇳소리도 안 하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기침도 별로 없으시고, 가래 때문에 이제 불편한 일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근데 위장 쪽이 좀 더부룩해요가 남아있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면 위장이 이제 더부룩하니까 잠을 자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약으로도 이 위장 쪽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폐 쪽에 이제 석고를 군으로 해서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거든요. 제가 위에서 하기를 시켜면서 눌렀으니까. 그러면 이제 폐 쪽은 맥이 이제 다운이 되면 폐병이 뭐 주된 포커스는 아니니까 이제 위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다음에 폐를 조절할 수 있게 이제 선후 순위를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처방한 약의 군약은 이제 갈근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이제 위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됐는데요. 석고와 갈근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다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갈근을 쓰면서 위장을 촉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를 소통시키는 갈근을 사용하면서 이제 다른 약들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치료가 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폐기종과 역류성 식도염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 약제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